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차별화, 그리고 사업 모델의 차별화가 어떤 건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페이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이팔? 요거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상 그 화폐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결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결제 솔루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저 이거 너무 많이 보죠?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디다 놓는 게 좋나? 네이버에 예를 들면 쿠팡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쿠팡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뭐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물티슈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결제를 이렇게 해서 바로 구매를 누르면 어디로 가요? 로그인 해야 되겠네. 네. 요즘에 워낙 이런 비밀번호라는 걸 잘 바꿔서 문이,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걸 구매하겠다 들어가셔서, 이게 줌이 들어가면 이렇게 늦어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신용카드 넣고 결제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뭐예요? 돈이 가상으로 어디로 가요? 예, 쿠팡으로 들어갔다가 쿠팡에서 다시 그 누구야? 그 판매자한테 가고, 그걸 누가, 고객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거나 확정을 보내야지 들어가요. 원래는. 그죠? 이런 어떤 결제 시스템 또는 전자화폐 어떤 시스템, 입금이나 아니면 출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핀테크라 그래요. 핀테크. 그 핀테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핀테크 기업이 바로 어디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팔이라는 겁니다.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터 틸이에요. 피터 틸. 네, 이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분이 이 페이팔을 만들어서 거의 10억 달러에 한 몇 년 만이죠? 페이팔은 5년 만에 이베이라는 큰 이커머스, 우리나라 쿠팡 같은 큰 쇼핑몰에 되팔 때까지. 보통 이 창업시장은 만들어서 한 1년에서 한 4, 5년 키워놓고 또 팔아버리고, 그죠? 예, 또 다른 거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페이팔을 만들어서 어디에, 이베이에 팔면서, 그래서 이베이가 이제 이 페이팔을 활용해서 뭘 했어요? 결제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한 내용이, 성공한 기업은 모두가 다르대요. 그래서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고 독점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 현재 실패한 기업들은 모두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우리나라 구조가, 설탕 어디서 만들어내요? 제일제당에서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설탕 만들어내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응? 소금 만드는 회사도 많고.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하는데 여러 명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다 실패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나만의 독특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업,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런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닐까. 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창업자의 이면에는 또 다른 경쟁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튼 근데 아까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죠. 사업 모델의 차별화라는 거는 제품을 포함한 모든 공급부터 소비자 CS 유통까지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사업 모델링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술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가격의 경쟁력을 낮추는 건 나중 문제고, 이제 아주 옛날 얘기고, 예.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기술을 혁신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어떤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특히 제품 기준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게 창조거든요. 없던 걸 만들어낸 거잖아. 이러면 이제 혁신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혁신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죠. 가장 강력하죠.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만 내면. 그리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제품을 혁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드론이라는 기술은 이제 만들어졌어. 그죠? 드론이 뭐예요? 날개 4개 달려가지고 날라다니는 도구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이나 차별화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일단 드론을 만들어 낸다? 이거 뭐야? 이게 바로 기술의 혁신이에요. 아시겠죠? 없던 거잖아, 이런 거. 드론을 처음에 만들어내면. 근데 드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드론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제품의 혁신이에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요즘에 많더라고요, 이런 게. 드론을 어디다 이용해? 요즘에는 레이싱 드론도 있죠? 드론 가지고 게임해. 그죠? 빨리 꽝 하는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엔 드론이 어떤 드론이 있냐면 전보 전주탑 드론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몇만 볼트 그 전주들 있죠? 흐르는 전주.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해. 뭐 때문에 작업해요? 어디가 까지거나 그러면은 그걸 고쳐야 되는데, 요즘엔 뭘로 한대요? 그걸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친대요. 전주탑 드론. 예,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레이싱 드론, 전주탑 드론. 또 요즘에는 음, 드론 무기도 있죠. 그죠? 드론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총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제품의 가치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 가지고 제품에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서 제품의 가치 창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드론 무기를 만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를 만드는데 저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어, 드론 무기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드론에다가 따발총을 따발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따발총, 기존에 있는 따발총이 사용이 안 되고 새롭게 드론에 맞춰가지고 드론을 따로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존에 있던 그게 아니라, 아까 이때는 무기를 따로 만들어야 돼. 근데 기존에 있던 무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드론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드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론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무기가 필요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총을 드론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구조 변경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죠. 이것도 가치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예요. 프로세스 혁신. 아시겠죠? 이런 거고요. 이거 외에 이런 거 제품과 연관된 거 외에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그 답이 안 나왔네. 다시.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에 이거 외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상기와 같이 제품에 기반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기반하지 않고가 아니지. 제품에 기반한 내용을 포함. 그러니까 저 위에 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가치 창출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 외에 다른 쪽도 같이 아우르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자, 그럼 좀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비즈니스 모델 4.0이에요. 4.0. 예. 자, 그럼 1.0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간의 수공업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기계가 만들어져. 예. 이때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1.0이에요. 제품에 국한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2.0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계로 만들어서 소량 생산되던 것들을 디젤이나 원동기가 개발이 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뭐죠? 여기에 컴퓨터하고 뭐가 돼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정보사회가 돼서 정보와 어떻게 이런 인터넷이나 지식 서비스들이 결합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 것들. 요때 아마 뭐 핸드폰도 나왔고 그리고 mp3도 나왔고 또 아이팟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게 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비즈니스 모델 3.0 시대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4.0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이 될 게 없어. 뭐 타임머신 만들기 전에. 그죠? 이제 개발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주 정복밖에 없어. 그죠? 예. 우주 정복밖에 없어요. 이제는 할 게 없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응?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기존 것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어떻게 조금 바꾸고 이런 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제품의 발전이 아니잖아요. 제품을 이루고 있는 주변이 발전하는 거고 주변이 융합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융합.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이 융합이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획득하는 원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정의네요, 정의. 예.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이 뭐예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요건 알아둬야 돼. 오스왈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만큼은 적어도 창업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오스왈더 외워두셔야 돼요. 오스트왈더입니다. 아마 여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영어로 오스왈더. 응? 오스왈더. 이거 언제 찾지? 오스왈더. 무슨 말이냐? 요즘에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와 있지?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외에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오스왈더 좀 나와라 빨리. 여기 있다. 책 18페이지에 있네요. 18페이지 중간쯤에 오스터왈더라고 돼 있네요. 오스왈더라고 안 돼 있고, 예, 오스터왈드. 예, 영어로는 알렉산더 오스터왈더 이렇게 돼 있네요. 알렉산더 오스왈더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이분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스왈더. 이 오스왈더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획득하는 원리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걸 좀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푸는 거예요.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여기는 제품이나 보세요, 서비스 모두 포함해서 모든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행위. 아시겠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모든 행위는 제품 혁신도 들어가고요. 그쵸? 여기 보면 제품 혁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혁신? 그 다음에 고객 혁신. 고객 혁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A라는 제품을 여성들이 주로 샀어. 그럼 이거를 남자한테 사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예요. 또는 이런 거죠. 적어볼까요? 고객 혁신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자한테 팔던 물건을 여자한테 판다거나, 아시겠죠? 여자한테 팔리던 물건을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뭐 시니어층들한테 팔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한테 팔던 물건을 유아한테 팔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제가 그런 얘기 농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가 먹을 수 있는 술을 개발하면 대박일 거다. 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으면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 한마디로 애가 우는 거 기분 나쁘잖아. 우는 거. 근데 울면은 먹이면 안 울어. 희죽희죽거려. 취해가지고. 근데 몸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어. 얼마나 좋아. 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사업가들은 뭐가 돼야 돼요? 예, 약간은 생뚱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하튼 좋아요. 고객 혁신 그런 거고요. 또 어떤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혁신.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예를 들면 보통은 어디서만 팔았어? 술집에서만 팔았는데 나는 이걸 술집에서 안 팔고 편의점에서 팔게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혁신이에요. 아니면 유통 혁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요 니즈는 이제 니즈를 해결한다는 거는 유통 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 모델,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플랫폼 사업들, 그러니까 톡 같은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앱 같은 것들이 돈을 버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쵸? 다 무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수익 모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 않고, 사용자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광고라든가 그런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게 할 수 있는 많은 고객을 거느리고 있는 플랫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통 구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채널, 그리고 대체 상품 등 모든 곳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다른 구매 접점에 있는 모든 활동들의 가치를 혁신시키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시험 문제 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세요 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인데, 이 모든 행위라는 거는 제품 혁신부터 시작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니즈, 수익률 향상, 유통구조, 그리고 대체 상품의 모든 것의 혁신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책에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다비드라는 화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중세 이때는 화가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 예, 그림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쩐주들을 만나서 걔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하나씩 그려주는 게 화가가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아시겠죠? 후견인이 돈을 주면, 그림 그려봐. 그럼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 모델을 바꿨어? 고객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음, 고객을 어떻게? 후견인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그래서 이 자크로이 다비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열을 쫙 해놓고, 그게 뭐예요? 개인전이지, 개인전. 개인전의 시초가 바로 자크로이 다비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개인전을 열어서 들어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원하면 가져가라 라고 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바뀌어서? 고객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다, 창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제품이죠. 바로 이게 바로 아이팟이라는 애플에 가장 많이 돈을 벌어다 준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팟은 디자인이 이뻐서 시장을 석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팔리니까 디자인이 이뻐 보이는 건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이 디자인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안 이뻐. 보세요. 뭐 보면 아이리버 한번 쳐볼까요? 아이리버 1세대가 있나 요즘에? 이거 뭐가 안 이뻐? 전 이뻐 보이는데요?
아이리버? 이게 요즘 거잖아,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거. 그죠? 이게 뭐가 안 이뻐? 이쁜데. 예. 나 훨씬 더 이쁜데. 조그맣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 MP3계를 휩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리버는 뭘 중시했느냐? 음질, 그리고 디자인 이런 거 중시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뭐 또 중시했어요? 음질과 더불어서 MP3가 뭐예요? 그 무선 유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게 했는데 아이팟은 어떻게 했어요? 경쟁을 안 했다니까. 똑같은 MP3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경쟁한 거는 기능보다는 디자인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플러스 뭐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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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컨텐츠? 바로 아이튠스라는 음악 파일을 파는 회사하고 결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기계 안에서 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노래를 아이튠스라는 음악을 판매하는 그 업체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아이튠스는 거꾸로 아이팟 때문에 돈을 벌었고 아이팟은 아이튠스를 통해서 뭘 했어요? 음악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아이팟은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내 제품은 MP3는 뭘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담을 수 있다가 핵심 가치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갈 때 돌아가시면 무슨 마음일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근데 뭐 나중에 그런 얘기 했죠.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튼 여러분들 뭐 생뚱맞지만 건강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튼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기를 더 좋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달라야 된다. 예, 그 한마디로 경쟁을 해서 조금 기술이 더 나아지는 거 이게 경쟁 가치다? 아니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음, 여하튼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품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얘는 뭐예요? 다른 컨텐츠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내걸었죠. 어떻게? 아이팟은 전 세계 모든 노래가 요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그쵸?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던 아이팟이요. 이것도 또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스포티파이라는 무슨 업체? 예, 요즘 나오는 스트리밍 업체. 그래서 이 스트리밍 업체의 선두주자가 스포티파이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운로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면 유료로 다운로드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 그 디바이스 기계에서 계속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예,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단점이 있냐면 노래 한 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 모델이 없다고요. 그 노래는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거잖아. 안 받아도 되잖아. 한 번 받아 놓으니까. 이거를 삐짓고 들어온 게 누구냐? 바로 스트리밍 업체예요. 노래를 다운받을 수는 없는데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저도 요즘에 많이 받아요. 여기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전엔 멜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플로라고 나오잖아요. 플로. 그죠? 플로. 안 보이나? 요런 게 다 이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의 아류작들이에요. 플로드. 뭐예요, 이것도? 이것도 노래를 실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랑하기로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작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맘을 가득해.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 알았어. 사랑하기로 했었나요? 스쳐간 예. 이런 게 이제 스트리밍업.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듣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스트리밍이 이제 하나의 가치라 그러면 그 가치 플러스 뭘 했어요? 이거를 무한정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줬어. 내 건 아니지만 무한정으로. 근데 대신에 뭘 했어요? 수익 모델은 광고를 실기 시작했죠. 그쵸? 그렇게 해서 또 음원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새로운 강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의 지속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첫날 강의인데요. 첫날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뭐고,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어떻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이 시장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지만, 더 나가서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방법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뭐 그 가치사슬이라든가 아니면 전략 포지셔닝 맵이라든가 아니면 전략 캔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13일 날 토요일 날 1학년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혹시 선배님들 참석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참석하시고 아마 장소는 그 칸마이가 다 쳐져 있는 그 회의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 도시락 같은 거 먹고 헤어질 건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분들은 꼭 어디에? 예,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